검정고시도 안 친 애가 뭘 아냐? 2024년 11월 5일 오후 금천정밀 공장 식당에서 박 대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19살 소녀가장이 밤길에서 낡은 외건의 퓨즈를 갈아준 건 그로부터 사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공장 앞 골목에 벤츠 행렬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건 어젯밤 그 할머니였어요. 한 줄의 친절이 19년 가난의 회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금천정밀에서 자벽으로 일하는 윤아린, 19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일 새벽 5시 폐쇄 직전인 시흥역 앞 청솔고시원 2층 203호. 보일러 소리가 끊긴 지 사흘째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엄마는 침대 옆간이 의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막내 하온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코를 골았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코트를 걸치는데 안주머니가 묵직했습니다. 어젯밤 구겨 넣은 병원비 고지서였어요. 빨간 글씨로 밀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320만 원. 제 한 달 월급이 110만 원인데 그마저도 체불이 2달째였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 눈꺼풀이 부어 있었습니다. 투석받은 다음 날은 늘 그랬어요.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두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윙 소리를 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흥역 첫 차는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플랫폼에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아버지가 남긴 낡은 스패너가 만져졌어요. 14살 때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아버지. 할인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원인만 찾으면 다 고칠 수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니 엄마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할인아, 아침은 먹고 가. 익십으로 남겨두었어요. 밥 한 공기 줄이면 2,000원이 남으니까요. 금천정밀은 시흥공단 끝자락에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하청업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금천정밀 주식회사라는 녹슨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전 6시 30분 정문을 통과하며 경비 아저씨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어요. 1층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어요. 머리를 묶고 안전모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키실까? 2층 현장으로 올라가니 오 과장이 노란 안전모를 쓴 채 서 있었어요. 야, 할인아. 저기 청소부터 해.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바닥이었어요. 네. 대답하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1시간을 닦았는데 오 과장이 지나가며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닦였잖아. 무릎을 꿇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은 2층 한쪽 끝에 있었습니다. 반찬통 앞에 줄을 서는데 박 대리가 새치기로 들어왔어요. 비켜봐.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어요.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으려는데 그쪽엔 이미 다른 직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긴 자리 없어. 누군가 말했어요. 결국 복도 계단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계단이 엉덩이를 식혔고
김치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월급 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오후 3시 박 대리가 불량품 검수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할인아, 여기 내 이름으로 사인해. 서류를 보니 제가 검수한 적 없는 부품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안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대리가 빨간 펜을 탁 소리내며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정고시도 안 친 애가 뭘 아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려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미안해요, 아빠.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제 이름 석자가 삐뚤삐뚤 적혔습니다. 박 대리가 서류를 낚아채 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었어요. 탈의실에서 코트를 입는데 주머니 속 고지서가 또 만져졌습니다. 32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손톱을 물어뜯으려다 멈췄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오 과장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인아, 내일 일찍 와. 창고 정리할 거야. 네. 대답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첫차 버스를 탔던 새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이 가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오전 7시 금천정밀 2층 현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쇳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작업복 주머니에 아버지 스패너를 넣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오 과장이 지나가며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기름 닦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작업자들이 지나가며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방금 닦은 자리였어요. 아무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속으로 되뇌며 다시 걸레를 적셨어요. 기름때가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고 차가운 물이 손등을 얼렸습니다. 오전 10시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기술팀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박 대리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냥 청소나 시켜. 어차피 기술 쪽은 모르잖아.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한테 배웠어.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 식당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작업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야, 내가 뒤로 가. 제가 먼저 섰는데요. 목소리를 냈더니 그가 눈을 흘겼습니다. 말대꾸해. 오 과장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할인아, 그냥 뒤로 가.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대답하고 줄 맨 뒤로 갔어요. 밥을 받았을 땐 반찬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남은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였어요. 복도 계단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차가운 계단 감촉이 어제와 똑같았어요. 김치찌개 국물을 떠먹는데 짜고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엄마와 하온이 생각하면 돼.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박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야, 할인아. 창고 가서 부품 박스 쉽게 옮겨놓고 와. 네. 창고는 지하 1층에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부품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한 개씩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5번째 박스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주저앉았어요.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가 났고 무릎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파.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어요. 창고 한쪽 벽에 설계도와 매뉴얼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책들이었어요.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배선도였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던 그림과 비슷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이걸 읽을 수 있어. 회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선 연결 구조, 퓨즈 박스 위치, 릴레이 작동 원리.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리나, 여기 봐. 전류가 흐르는 길을 따라가 봐.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어요. 오과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뭐해? 빨리 옮기라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며 다시 박스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4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박 대리가 불량품 보고서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리나, 이거 파일링해놔. 서류를 받아드는데 어제처럼 제 이름이 적힌 검수 보고서가 끼어 있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검정고시도 안 친 애가 뭘 아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냥 서류를 정리해서 캐비닛에 넣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탈의실에서 코트를 입는데 옆에 있던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넌 참 말이 없네. 맨날 혼자 밥 먹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흥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핸드폰을 켜니 엄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리나,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야. 일 힘들지? 답장을 치려다 지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나 투명인간이야 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2층 복도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203호 문을 열자 하온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반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쉬고 계셨어요. 저녁을 먹으며 하온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 나 누나처럼 착한 사람 되고 싶다고 했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 우리 하온이 착하네.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오늘 박스 옮기다 긁힌 자국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따가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줄에서 밀려난 것, 계단에서 먹은 밥, 창고에서 본 설계도, 제 이름이 적힌 허위 보고서. 견디면 달라질까? 하온이가 옆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누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월급만 받으면 병원비 낼 수 있어.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 5만 3천 원. 다음 주 투석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병원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320만 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어요. 이 악순환은 끝이 있을까요? 그 악순환이 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밤 10시 금천정밀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야근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주머니 속 아버지 스패너가 손에 닿았어요. 오늘따라 무게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시흥역 막차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반이면 고시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택시비 아끼면 3천 원 남는다.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뜸해졌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시골길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줄였다 반복했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서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흰색 외권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고 보닛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차 옆에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 표정이 막막해 보였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동이 안 걸려서요. 휴대폰도 방전됐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논밭뿐이었고 다른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아가씨가 차를? 네, 조금은 알아요.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보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엔진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배터리 단자를 확인했어요. 부식되지 않았고 연결도 단단했습니다. 연료 라인을 눈으로 따라가다 퓨즈박스를 발견했어요. 여기다. 퓨즈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스패너로 조심스럽게 퓨즈를 하나씩 빼내 확인했어요. 세 번째 퓨즈, 연료 펌프 퓨즈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퓨즈가 끊어졌네요. 할머니가 옆에서 물었어요. 고칠 수 있나요? 예비 퓨즈가 있으면 가능해요. 퓨즈박스 안쪽을 보니 예비 퓨즈 몇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같은 규격을 찾아 조심스럽게 교체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할인아, 천천히. 급하게 하면 실수해.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퓨즈를 제자리에 끼웠어요.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할머니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키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걸렸어요. 한 번의 성공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할머니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 미소가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막차를 놓쳐서요. 어디까지 가는데? 시흥역 쪽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워다 줄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손을 저었지만 할머니는 차 문을 열었어요. 추운데 그냥 타요. 제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할머니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서 차 고치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돌아가셨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게 있네요. 기술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시흥역 앞 청솔고시원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시원 앞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려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아린이요. 아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 하린 씨, 기술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서 봤어요. 착한 할머니시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203호 문을 열자 엄마와 하온이가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을 떠올렸어요. 야근, 그 긴 시골길, 낡은 외건, 그리고 그 할머니. 퓨즈 하나 바꾼 게 다였는데 손바닥을 펴봤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패너를 주머니에서 꺼내 쓰다듬었어요. 아빠, 제가 도움이 됐어요.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으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술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분은 누구실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이면 또 금천 정밀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박대리와 오가장, 복도 계단에서 먹는 밥, 체불된 월급.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만남이 할인의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음 날 아침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밤 11시 30분 강남 청담동 한 저택. 낡은 외건이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정명자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정명자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책상이었습니다. 50년 전 첫 사무실에서 쓰던 것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5살 정명자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명성전자부품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졸학력으로 취직도 못하던 시절, 오빠 명의로 공장을 차렸던 그때, 여자가 무슨 공장을 해? 학력도 없는 게. 은행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납땜을 배우고 설계도를 읽는 법을 익혔어요. 밤새 작업해서 만든 부품이 대기업 검수를 통과했을 때의 기쁨. 그게 오늘의 해강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비서실장 김현수였습니다. 현수 씨, 내일 협력사 점검 일정 확정됐나요? 정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오전 9시에 금천 정밀부터 시작합니다. 노무팀과 법무팀 동행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직접 가겠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가시는 건 이례적인데요. 김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명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천정밀은 우리 3차 하청선이죠. 현장을 봐야 진짜 문제가 보여요. 서류만으론 안 돼요.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서재를 돌아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직한 기업, 투명한 거래, 해강홀딩스 창립 이념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협력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 허위 불량 전가, 부당해고.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정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금천정밀 내부 제보. 한 달 전 익명으로 도착한 문서였어요. 체불 임금 내역, 불량품 전가 증거, CCTV 사각지대 목록. 누군가 용기를 내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윤아린, 19세, 자벽. 불량품 검수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라간 직원이었습니다. 검수한 적도 없는 부품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윤아린. 오늘 밤 시골길에서 만난 그 소녀였습니다. 퓨즈를 교체하던 그 떨리는 손, 조심스럽게 문제를 찾아내던 모습, 아버지한테 배웠어요라던 그 작은 목소리. 정명자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기술자의 눈빛을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인을 찾는 태도. 그건 학력이나 경력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금천정밀에서 일한다고 했지.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소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금천정밀이 어떤 곳인지. 정명자는 파일을 덮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윤아린, 19세. 기술 직관 있음. 아버지에게서 배움. 추가 확인 필요. 메모를 저장하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72살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과거가 스쳐갔어요.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던 그때,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던 순간. 하지만 정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게 7위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차례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금천정밀 현장, 체불 임금 증거, 허위 불량 정가 자료. 그리고 윤아린이라는 소녀. 내일은 많은 게 바뀔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시골길에서 퓨즈를 교체하던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도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낸 그 순간.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라던 그 목소리. 정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저 소녀에게 기회를 주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금천정밀의 어둠을 밝히는 것.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명자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낡은 외건이 아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검은 세단 세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가죠. 차가 움직였습니다. 청담동에서 시흥공단까지 1시간.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출근길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선 직장인들, 편의점 불빛. 정명자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금천정밀 임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오창수 과장, 박진수 대리. 그리고 맨 아래 윤아린. 오늘 저 아이는 어떤 표정으로 출근할까? 차가 시흥공단에 진입했습니다. 금천정밀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낡은 간판, 3층짜리 건물. 정명자는 창문을 내리고 공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과 쇳가루 냄새. 익숙한 냄새였어요. 김 실장, 전 직원 소집하세요. 내가 직접 말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전 8시 50분, 세 대의 검은 세단이 금천정밀 정문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금천정밀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나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회장님인가? 정명자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작업복을 입은 소녀 하나가 보였습니다. 윤아린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정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공장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오전 8시 50분 금천정밀 정문항. 평소처럼 출근하던 저는 멀리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차량마다 번쩍이는 광택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어요. 무슨 일이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정문 앞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오 과장이 노란 안전모를 급히 고쳤으며 서 있었고 박 대리는 정장 재킷을 다듬느라 분주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세단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먼저 내렸어요. 나이는 50대쯤 보였습니다. 그가 뒷문을 열어주자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 그 할머니, 시골길에서 퓨즈를 갈아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낡은 외권을 타고 계셨던 그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세단,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직원들의 긴장된 시선. 할머니의 눈이 제게 멈췄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셨어요.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큰 도움을 받았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를 알아? 뭔 일이야? 박 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해강홀딩스 정명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대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해강홀딩스, 재계 7위 그룹, 금천정밀의 원청업체였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젯밤 퓨즈를 갈아드렸던 그분이 해강홀딩스 이사장님이라고요? 손이 떨려 작업복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윤아린 씨 맞죠? 네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할인이가 이사장을 도와줬다고? 어떻게? 오 과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현장 반장 오창수입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오 과장을 보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오 과장님. 그 목소리는 어제 밤과 달리 차가웠어요. 그리고 박진수 대리님도 계시네요. 박 대리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이사장님. 영광입니다. 그래요.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회의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전 직원 소집해 주세요. 다 들어야 할 얘기니까. 오 과장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뒤쪽에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층 회의실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정명자 이사장이 앉았고 양옆으로 비서실장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들은 벽 쪽에 빼곡히 섰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천정밀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전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 야근 수당 미지급, 불량품 허위 전가, 부당 대우.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끊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CCTV 기록, 바코드 이력, 직원 진술서. 박 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술서? 누가? 정명자 이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윤아린 씨, 앞으로 나오세요. 다리가 떨렸지만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린 씨는 19살입니다. 투석 중인 어머니와 초등학생 남동생을 돌보는 소녀가장이죠. 정명자 이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 친구는 2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출근했어요. 오 과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회사 사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탁 소리내며 테이블에 놓았어요. 정명자 이사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친구 이름으로 허위 불량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검수하지도 않은 부품에 억지로 사인을 받았죠. 박 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현장 실수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 대리님이 직접 서류를 조작하고 윤아린 씨에게 강요하는 장면까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대리가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대리, 오늘부로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오창수 과장, 방조 혐의로 보직 해임합니다. 이사장님, 오 과장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체불 임금 전액 이번 주 내로 지급하세요. 노무팀에서 확인할 겁니다. 비서실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2달간 못 받았던 월급, 억울하게 뒤집어 쓴 불량 책임, 무시당하던 모든 순간들. 그게 한순간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금천정밀은 오늘부터 해강홀딩스의 클린 서플라이어 시범 공장이 됩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대우, 정당한 임금.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명자 이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따라 나섰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차 고치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넌 기술자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사장님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해강홀딩스 본사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명자, 해강홀딩스 이사장. 그때 자세히 얘기하죠. 오늘은 일단 쉬어요. 2달치 월급, 내일까지 들어올 거예요. 이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 시골길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어젯밤 덕분에 제 시간에 올 수 있었으니까. 이사장님이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사장님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노무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테이블에 파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10개가 넘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노무팀장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금천정밀 임금 대장입니다. 최근 6개월치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엑셀표가 떴습니다. 직원별 임금, 지급일, 체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노무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윤아린 씨 2달 체불, 김수진 씨 석 달 체불, 이태호 씨 넉 달 체불. 오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금 회수가 늦어져서 거짓말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끊었어요. 해강홀딩스는 대금을 제때 지급했습니다. 입금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은행 입금증,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모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대금은 정상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직원 월급은 밀렸죠.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명자 이사장이 2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야근 수당 미지급 건입니다. 최근 3개월간 야근 기록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출퇴근 기록이 떴습니다. 윤아린 씨 11월 2일 야근 3시간, 11월 3일 야근 4시간. 수당 지급 내역은요? 노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야근 수당 지급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박 대리가 일어나려 했지만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요. 오 과장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없다는 얘기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근로계약서 없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근로계약서.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사 첫날 오 과장이 나중에 쓰자고 했던 게 전부였어요. 정명자 이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하린 씨, 근로계약서 받았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입사할 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다른 직원들도요? 이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안 받았습니다. 저도요. 직원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오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3번째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불량품 허위 전가 건입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윤아린 씨 이름으로 작성된 불량 보고서 12건. 하지만 실제 검수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 대리가 보고서를 들고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 사인해. 화면 속 제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드는 게 보였습니다. 검정고시도 안 친 애가 뭘 아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박 대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 속 저는 눈물을 참으며 사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장님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박진수 대리,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바코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불량 검수자는 박진수 대리님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엔 윤아린 씨 이름을 올렸죠. 화면에 바코드 스캔 기록이 떴습니다. 날짜, 시간, 직원 아이디. 모두 박 대리 번호였어요. 12건 모두 박 대리님이 검수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윤아린 씨에게 떠넘겼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12번.
12번이나 제가 억울하게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수 대리, 오늘부로 정직 3개월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겁니다. 이사장님, 박 대리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창수 과장, 방조 및 묵인 혐의로 보직 해임입니다. 앞으로 관리직 승진 불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과장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노무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체불 임금 총액 2,300만 원, 야근 수당 미지급액 800만 원, 총 3,1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지급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오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모든 직원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금천정밀은 바뀝니다. 투명한 경영, 정당한 임금, 공정한 평가. 이게 해강의 기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이사장님이 불렀습니다. 하린 씨, 잠깐만요. 다시 돌아섰어요. 회의실엔 이사장님과 비서실장만 남았습니다. 앉아요. 의자를 권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정명자 이사장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왜 참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학력도 없고 가난해서요.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린 씨,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요? 어젯밤 차 고치는 걸 봤어요. 넌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 원인을 찾았죠. 겁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게 기술자의 태도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원인만 찾으면 다 고칠 수 있어. 저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있잖아요. 기술과 태도. 비서실장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윤아린 씨, 이거 한번 봐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해강기술교육원 메카트로닉스 인턴십 프로그램.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린 씨한테 주고 싶은 기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파일을 넘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전액 장학금, 기숙사 제공, 검정고시 지원, 대학 진학 연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 가족 의료비 및 교육비 전액 지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본사로 와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죠. 이사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2달치 월급도 내일 들어올 거고.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린 씨,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린 씨가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자격이 있나요? 당연하죠. 어젯밤에 증명했잖아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파일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감사인지 모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창밖으로 공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곳,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2층 현장.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그 답은 일주일 뒤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해강홀딩스 본사 30층짜리 유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통장에 들어온 220만 원으로 엄마 병원비를 냈고 오늘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로비에서 비서실장 김현수 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 해강기술교육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정명자 이사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하린 씨. 따뜻한 미소였어요. 앉아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걸 보여줄게요. 이사장님이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 교육원 사진들이 떴어요. 실습실, 기숙사, 강의실, 도서관.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해강기술교육원은 5년 전에 만들었어요.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죠. 이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과정은 1년 코스예요. 전기, 기계, 프로그래밍을 다 배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젯밤 퓨즈 교체를 봤어요. 하린 씨는 이미 기초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모두 지원돼요. 그리고 생활비 월 100만 원도 나갑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활비까지요? 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어머니 투석 치료비 전액 지원합니다. 해강재단 병원으로 옮기시면 더 나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투석비. 매달 300만 원씩 나가던 그 돈. 제가 월급 받아도 감당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동생 하온이도 해강재단 장학생으로 선정했어요. 중학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하온이까지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명자 이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 씨,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하린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비서실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교육원 수료 후엔 검정고시 지원해드려요. 합격하면 대학 진학도 연계됩니다. 해강과 협약 맺은 공대가 5곳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던 단어였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제가 대학생이 될 수 있다고요? 하린 씨, 넌 스패너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사람이에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사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원인만 찾으면 다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이사장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신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없애는 것. 생각해 볼 시간 드릴게요. 이사장님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답 주시면 돼요. 이사장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정명자 이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하린 씨 나이 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도 고졸이었거든요. 학력 없다고 무시당하고 은행 대출 거절당하고 뜻밖이었습니다.
제게 7위 그룹 이사장님이 저와 같은 처지였다니. 그래서 알아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이사장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린 씨는 그 눈을 가졌어요. 어젯밤에 봤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봉투를 꼭 안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흥으로 돌아왔어요. 청솔고시원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하린아, 어땠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대. 정말?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하린이가 대학생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 투석비도 지원해준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하린아, 고생 많았다. 하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누나, 뛰어와 안겼습니다. 하온아, 너도 장학생 됐어. 중학교 가면 학비 안 내도 돼. 진짜? 하온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봉투 속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강기술교육원 입학 신청서, 장학금 신청서, 가족 지원 신청서. 하나하나 읽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하린아, 넌 이미 결정했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응원할게.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새벽 버스에서 병원비 걱정하던 제가 지금은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 스패너를 꺼냈어요. 낡고 녹슨 스패너. 아빠, 나 설계도 배우러 가. 아빠가 가르쳐 준 거 더 크게 만들어 볼게. 핸드폰을 켜서 답장을 썼습니다. 비서실장님, 윤아린입니다. 기회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환영해요, 하린 씨.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 제안이 정말 하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년 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해강기술교육원 강당.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30명의 수료생이 무대에 올랐고 저는 맨 앞줄에 섰어요. 정명자 이사장님이 수료증을 한 명씩 건네셨습니다. 윤아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이 수료증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린 씨. 우수 수료생 1등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엄마와 하온이가 앞줄에 앉아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해강재단병원에서 1년간 치료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료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과정 우수 수료 윤아린. 종이를 쓰다듬는데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청솔고시원 203호에서 병원비 고지서를 구겨넣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하린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야. 하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거야. 하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강당을 나서는데 정명자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사장님이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처음 만났죠. 네, 시골길에서요. 미소가 나왔어요. 그때 하린 씨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퓨즈는 정확하게 교체했죠. 이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손 떨려요? 손을 펴봤습니다. 1년간 납땜하고 회로 짜고 프로그래밍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이제 안 떨려요. 좋아요. 기술자는 손이 떨리면 안 되니까. 이사장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인 씨 거예요. 봉투를 열었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합격했어요? 당연하죠. 검정고시 만점에 추천서까지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설계도 그릴 차례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할인 씨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금천정밀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궁금했구나. 이사장님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번 볼래요? 화면에 금천정밀 사진이 떴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강 클린 서플라이어 금천정밀. 정문 옆에 큰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수당 투명 공개, 휴게 시간 보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 게시판에 붙은 문구들이었어요. 2층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작업대, 새 안전 장비, 직원 휴게실. 박 대리는요? 정직 끝나고 다른 부서로 갔어요. 현장은 못 나오죠. 오 과장님은요? 퇴직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제대로 받았대요. 화면을 넘기니 직원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복도 계단에서 밥 먹던 그때와 달리 다들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체불 임금 다 정리됐고 계약서도 전부 다시 썼어요.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됐죠. 뿌듯했습니다. 제가 참았던 1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통 안 겪어도 되니까요. 할인 씨 덕분이에요.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할인 씨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둘 다 필요했어요. 할인 씨가 퓨즈 교체해 준 거, 나한테 용기를 준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 대학 입학하면 또 봐요. 방학 때 해강 인턴십도 있으니까. 네, 꼭 하고 싶어요. 강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와 하온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이제 집 가자. 응, 가자. 집. 이제 청솔고시원이 아니었습니다. 해강재단에서 지원받아 이사한 시흥 신도시 투룸이었어요. 보일러도 잘 나오고 엄마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벽에 수료증을 걸었습니다. 옆엔 검정고시 합격증도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낡은 스패너가 들어 있었어요. 1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습실에 더 좋은 공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버릴 순 없었어요. 스패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여전히 녹슬고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빠, 나 대학생 됐어. 이제 설계도 배울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1년 전 오늘 시골길에서 비상등 깜빡이던 낡은 외건, 퓨즈 하나를 교체하던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 어제의 작은 퓨즈 교체가 내 인생 회로를 바꿨다. 책상 위 노트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1년 전 적었던 메모가 있었어요. 문제를 보는 눈. 정명자 이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래 새로 한 줄 적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설계. 이게 제가 앞으로 배울 것이었어요. 하온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저녁 먹자. 그래, 갈게. 노트를 덮고 일어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좋았어요. 엄마, 맛있다. 많이 먹어. 하온이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1년을 떠올렸어요. 새벽 버스, 청솔고시원 보일러 소리, 병원비 고지서, 복도 계단에서 먹던 밥, 박대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시골길 비상등, 정명자 이사장님 미소, 해강교육원 첫날, 설계도를 처음 그렸던 순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퓨즈에서 회로로, 스패너에서 설계도로. 제 인생도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하리나, 무슨 생각해?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 우리가 더 고맙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년 전 이맘때 청솔고시원 천장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지금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어요. 내일부터 대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교재 사고, 노트북 장만하고, 수강 신청 알아보고. 바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하리나, 잘했다.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준 거 더 크게 만들 거야. 대답했어요. 한 줄의 친절이 불러온 변화. 퓨즈 하나가 바꾼 인생 회로.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